무릎 퇴행성 관절염이란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손상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노년기 질환으로 극심한 통증은 물론 삶의 질도 떨어뜨리는데요. 오늘은 김석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이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노년기 대표 질환으로 꼽히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 무릎을 보호하는 연골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통증에 의한 활동 제한은 물론 심할 경우 관절의 변형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은 우리 몸의 체중을 버티는 데다가 다른 관절보다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더욱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평균 수명 100세 시대, 건강한 발걸음을 위한 생활수칙과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 관절을 보호하려면 연골이 있어야 되는데 연골이 이제 마모나 그러니까 다른 거죠. 마모돼서 거기서 어떤 염증 물질이 생기고 그런 염증 물질들이 그 관절 안에 있는 다른 조직이나 뼈, 인대 이런 것들에 염증을 생기게 해서 발생하는 관절염이 퇴행성 관절염이고, 일반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서 아프지는 않고 많이 쓰거나 했을 때 아픈 경우가 많고, 심해지면 이제 붓는 거, 부종, 물이 찬다든지, 더 심해지면 운동 제한, 그러니까 무릎이 어느 정도는 구부러지고 펴져야 되는데 다 안 펴진다든지 다 안 구부러지는 거, 또는 변형, 그러니까 모양이 O자형으로 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이거는 퇴행성 증상이기 때문에 너무 젊은 사람들한테 생기는 건 아니고 대부분 한 50대 이상에서 많이 생기고 여자분들한테 좀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관절은 다른 관절에 비해서 중요한 거는 이게 체중을 부하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깨나 팔꿈치 이런 것들은 많이 쓰지만 체중을 실지는 않잖아요. 근데 고관절, 엉덩이 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은 서 있거나 그러면 체중을 버텨내야 되는 건데, 그 중에서 무릎 관절은 가운데에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릎 관절의 모양에 따라서 발목이나 고관절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고관절이나 발목에 비해서 이 관절 자체가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좀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뼈 모양이 고관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구부려도 뭐 한 100도 이 정도만 구부르는데, 무릎은 거의 150도까지 구부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정하니까 그냥 관절 연골로는 버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십자인대나 뭐 연골판 이런 것들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뭔가 중요한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면 그 자체가 관절에도 문제를 주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하지 정렬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리가 똑바른 상태에서는 관절염이 더 생기지 않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이 무릎 관절에 고르게 다 가니까. 근데 심한 내반 변형, 그러니까 O자 무릎이나 외반 변형, X자 변형일 때는 한쪽으로 쏠려서 힘이 계속 가기 때문에 그쪽만 연골이 먼저 닳게 되는 거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 뭐 다리가 똑바른 분들보다는 휘어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내반 변형이라는 게 어떤 후천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태어났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유전적으로 그러면 다 O자냐,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무릎 관절염이 유전적이냐? 그러니까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기질적인 것도 있는 거고 후천성인 것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종합돼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냥 O자 무릎인 경우에 무조건 관절염이 생기냐는 아니지만, O자 무릎인 사람이 무릎을 많이 쓰면 관절염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은 건 맞는 것 같고, 여자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건 관절 연골 자체가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약하고 좀 얇아요. 그래서 쓰다 보면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연골 손상을 더 빨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관절염이 얼마나 심하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저희가 관절염을 여러 가지 뭐 엑스레이나 MRI 이런 걸로 측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엑스레이가 제일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켈그렌 로렌스라는 분류법을 많이 쓰는데, 그게 1, 2, 3, 4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1, 2기일 때는 사실 나이와 관계없이 이제 통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생활 습관의 변화, 뭐
무릎을 너무 많이 쓰는 일을 하신다든지 쪼그려 앉는 일을 많이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안 하게 하고, 통증에 대해서는 뭐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 이런 걸로 좀 좋아지게 하고, 근력 운동 같은 거 설명드리고, 체중이 너무 많다 그러면 과체중인 거 줄이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치료를 많이 하게 되고. 근데 만약에 이게 3기, 4기가 넘어가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이 관절염이 왜 3, 4기까지 왔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O자형 무릎이 너무 심해서 3기, 4기가 됐다. 그러면 O자형 무릎을 교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냥 두면 더 심해지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무릎 모양은 다 괜찮은데 그냥 관절염이 심해졌다. 그럼 많이 쓰거나 또는 과체중이거나 그러면은 과체중인 경우에는 체중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근데 그렇게 심한 관절염에서 나이가 중요한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관절염이 4기인데 나이가 50세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50세인 사람한테 바로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 흔하게 요즘 뭐 있는 뭐 줄기세포라든지 이런들 치료들을 또 해볼 수 있는 거고. 근데 나이가 80세인데 관절염이 4기야. 그러면 더 늦기 전에 빨리 인공관절 수술을 해주든지 이런 식으로 그 연령하고 그 관절염의 원인 그리고 심한 정도를 다 고려를 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많이 써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근데 특히나는 무릎을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농사일이나 집안일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바닥에서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피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근력 운동이 중요해요. 허벅지 근력이 없어지면서 점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서 허벅지 근력을 키우는 운동이 중요한데, 사실 저도 진료 보다 보면 어머니들이 나는 그냥 많이 걷는다. 근데 걷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허벅지 근력을 유지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가능하시다면 실내 자전거, 또 수영, 또 요가, 필라테스 이렇게 근력 운동 좋은 것 같고, 그런 거 하시면 좋고, 바닥 생활은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아플 때 적당한 약 드시는 거,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우리 골다공증이나 근감소증 이런 거 많이 신경 쓰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같이 치료를 받는 게 관절염에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